총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녹음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행스럽게도 일단 서면으로는 보고가 됐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그 지급이 안 돼서 서면으로 그들의 민정부터 끄셔가지고 그쪽이 사실 그 서면 보고 올린 상꾸라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일단 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안해주신 내용 중에서 투자자를 대표해서 단체 소송을 공적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결집회가 주주 제안을 하든 뭐라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보 어떤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잘 없는 인프라 같으니 금융위로 하여금 좀 힘들게 검토를 해보게 시켜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금융위에 전달을 했고요. 금융위가 그냥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 하고는 다른 거는 총리님 지시로 왔으니까 그대로 보긴 할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갈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좋지만은 아닌 거는 기관을 만드는 거는 그 많은 일 아니냐 살펴는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좀 검토해서 알려달라 뭐 금융위한테 그렇게 얘기가 갔어요. 이 내용은 지금 총리실 금융경제과장님이 2월 26일 저와의 통화에서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사 땡땡에서 이게 그 매체에서 실렸던 내용이에요. 김민석 총리 투자자 보호 시스템 구축 지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한 여기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투자자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 진행해라. 이런 내용인 거죠. 이제 총리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전용 민원 시스템 구축, 대만식 주주 집단 소송 허용, 세부안 거론. 통화 내용 그대로 이 해당 기자님이 쓴 거예요. 이행 시기는 불분명하다. 총리실에서 지시한 거 맞고 금융위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일단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내려갔어요. 이 기사가 내려가는 과정에 저희는 의문을 가졌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김민석 지금 현재 당 대표죠. 이분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 뉴스를 내리기 위해서 총리실 금융경제과장이죠. 윤 땡땡 과장님인지 그리고 임 땡땡 사무관 같이 경찰에 고발했고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장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 분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고 또는 홍보실에서 관여했다. 그 부분도 다 명명백백히 제가 밝혀낼 겁니다. 이러는 제 이유는요. 이 뉴스가 허위이고 언중위에 제소를 하겠다. 언중위 제소의 부분 그리고 총리실이나 그런 그때 당시 김민석 당대표 출마자의 비서진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희생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만든 이유도 이화그룹에서 대주주가 횡령했는데 대통령이 대주주를 그지를 만들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3명이나 자살했다고요. 근데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사기 도박장 같으니까 저는 이런 분들 불공정에 피해 입은 분들 제가 경험했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제가 종합해서 많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토대로 이게 우리나라가 금융경제로 가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해서 일자리도 1만 개 만들 수 있고 그 미국, 대만에도 없는 시스템 보호되는 시장에 돈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었고 해당 기자는 6월 6일 저희가 엠프로 성과급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주님들하고 우리 연합회하고 국민연대 대표님하고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해당 기자님이 저희를 취재한 거예요. 도대체 투자자 보호원이 뭔가 12월부터 뉴스 1월, 2월 뉴스 관련 뉴스들이 많고 단체가 활동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를 기자님께 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통화 녹음을 들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작성한 거고요. 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제가 입증을 시켜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리실에서 뉴스 내보낸 내용이에요. 총리실 투자자 보호 시스템 구축 지시 보도 부인 전혀 사실 무근. 근데 여기서 저희 단체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 좋은 시스템을 이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강력 대응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총리실하고 김민석 그때 당시 이제 당 대표 출마자가 너무 괘씸하고 이게 금융 매국노가 아니고서야 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한성숙 총리나 남아있는 총리실 직원들을 위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2,500만 투자자랑 500만 당원은요?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 매국노가 아니고서야 이런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뉴스를 내보냈어도 단체나 이 기자한테 사과를 하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도 당대표 나가느라 그 부담이 돼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 뒤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들이 내용 제가 6월 9일날 이게 뉴스고요. 제가 그저께 8월 21일날에 집회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어제 우리 단체는 김민석 당대표와 총리실 재정조정실 관계자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금융매국노, 금융역적이 아니고서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누가 보고했는지, 누가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수사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최순실도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국정농단인지 금융내란인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투자자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모자라고 차기 총리 한성숙 총리한테 이런 걸 챙겨라. 이 좋은 시스템이니 본인도 보고받을 정도면 정말로 그 좋은 제안서였기 때문에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부인했다는 거 더 나쁜 것은 언중위에 고소한다고 했다는 거 그리고 해당 기자는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자기는 뉴스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총리실에서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총리실의 임땡땡 사무관은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해당 기자의 번호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해서 총리실이 그래도 뭐 준비 안 하고 있었다가라도 준비를 할까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래세 15조나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2조 5천억씩 남겨먹고 거기에 1조를 증권사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들 갖다가 이렇게 반대매매 나가거나 극단적 몰려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투자 실패로 자살하는 사람들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취에 휩싸여서 바뀌지 않으니까 이 투자자 환경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안 바꾸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 보호원이 투자자들을 지키는 기관이에요. 투자자 보호원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만에는 있어요. 투자자보호청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으니까 총리께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대신 소송해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런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연계 시스템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연락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저희 단체는 행동주의 단체가 아니에요. 투자자 보호 단체예요. 김민석이 하나 때문에 총리실 몇 명 때문에 보호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정부에도 지금 전달해서 경제성장 수석실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금융 매국노 같은 놈들은 처벌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금융경제, 우리나라가 금융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께 또는 정부에게 정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꼭 만들어지기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제가 고발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찰에서 찍었고요. 김민석 당대표 외 재정경제실, 재정조정실 관계자 를 고발했고, 이것은 사건 번호입니다.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마포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전자 DX 노조 집회, 반대 집회 참여해가지고 이 기자들 몇 분 계실 때 방송을 했어요. 아니, 방송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아마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 거에 보면 이게 지금 기자님이 오픈톡에 있는 기자님이에요.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김민석 대표 고발장 제출,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쓴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 수준입니다. 아직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지만 김민석 고발 쓰니까 바로 삭제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지 민석 당대표 비서관들이 지금 이렇게 한 건지 몰라도 지금 언론을 외압하고 있어요. 언론을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전 정부하고 뭐가 다른데요? 정부에서 일로 그냥 통제해버린다니. 근데 유튜브도 통제하는지 한번 봐보려고요. 자,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읽어드릴게요. 투자자보호연합회가 김민석,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고발한 내용. 고발은 수사기관의 의혹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단계다. 연합회가 고발장에 적시한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거나 김민석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썼어요. 연합회가 문제 제기한 사안은 김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6월 9일 투자자보호 시스템 보도와 이 이후 총리실의 대응 과정, 그러니까 뉴스를 내리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도가 작성된 경위와 총리실 내부 보고 절차, 언중이 제소 방침이 결정된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 삭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도 필히 수사해야 되고요. 금융역적, 금융매국노가 아니고서야 이 2,500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이 있는 그 당대표란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설령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성숙 총리에게 지시하고 가겠다. 이게 당대표 나가는 사람의 이 멋진 모습 아닙니까? 자기 정치적 부담돼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는 이 매국노예요, 매국노. 예? 무슨 조이대 대법원장 이야기하고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노무현도 배신하고 지금 2,500만 투자자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뉴스 나와야죠. 사실 기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사실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순실도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투자자 환경에 대한 거예요. 꼭 수사되고 관련자들 처벌하고 그 대통령님 말씀처럼 반치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 투자자 보호 제한서 내려갔는데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기자가 저랑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투자자 보호는 확정이 안 되고 이제 보니까 실무자분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자, 이를 실무자가 하지 총리가 합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걱정하잖아요. 이게 해당 기자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 타이밍에 왜 뉴스가 나왔냐? 아니 씨발, 투자자 보호하는데 뭔 타이밍이 있어. 최순실도 수사로 밝혀졌다고. 야, 김민석 당대표가 뭐 돼서? 똑같아 임마. 권력 영원한 거 없어.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수사로 밝혀져가지고 처벌 받을 사람들, 꼭 처벌 받을 수 있게 언론에 계신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 보호